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경제보복이라는 적반하장격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빌미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일환인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항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으며 일본에도 똑같이 중요 물품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국산 디램의 일본 수출을 캐치홀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캐치홀은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국이 직접 이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때 캐치홀 제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디램 수출을 규제하자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청와대 차원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대일본 수출 제한 품목으로 디램을 언급한 것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디램 세계 점유율이 72%라고 말하며 디램 공급이 만약에 2개월 정지될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기며 우리도 이런 대응 카드나 옵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일본에 대한 디램 수출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한 여당 의원은 보복 조치 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인이 진화에 나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 다시금 디램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디램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틀린 얘기라는 청와대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정보 분석은 당 정청이 공유한다. 디램은 소니나 닌텐도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실행에 옮기면 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디램을 대일본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디램 수출량이 원래부터 많지 않고 일본이 마이크론사 등으로부터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디램 수출 규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본이 작년 수입한 디램 중 한국산은 21%이며 대만산은 60%입니다. 한국 측 비율로 보면 작년 한국의 전체 디램 수출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3%로 금액으로는 2242억 원입니다.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 후지스 등이 전세계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국산 고성능 디램보다는 대만 또는 타국의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게임 업체가 게임기 제작에 필요한 고성능 디램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제작한 디램을 대체하기 쉽지 않다고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양자 전 인재개발원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사 제품은 품질이 떨어져 일본 게임 업체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일본 디램 수출 제한이 일본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임기 시장 세계 1, 2위에 소니와 닌텐도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일본도 절대 좌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일본 디램 수출 규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대응 카드가 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